안녕하세요, 모항입니다. 내년 롯데의 가장 큰 변화라 함은 5년 동안 주전 포수가 없었던 팀에 유강남이라는 주전 포수가 생긴 것일 겁니다. 분명 팀에게는 좋은 행보이지만 그러면서 기존의 팀에 있던 포수들은 모두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는데요. 주전으로 가장 많은 경기에 나섰던 정보근과 지시환 선수는 이제 백업 경쟁을 하게 될 것이고, 기존 주전 후보 중 한 명이었던 안중열은 보호 명단에서 제외되며 노진혁의 부상 선수로 NC로 이적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당장 1군에서 보기 힘든 포수들도 유강남의 합류로 인해 1군의 벽이 더 높아지며 군 문제부터 해결하자고 생각한 건지 엄장윤 선수는 이미 입대를 했고, 민성우 선수 역시 내년에 입대 예정이라는 정보가 있는데요. 이렇게 롯데의 포수들은 유강남의 합류로 인해 각자가 이전과는 다른 행보들을 걷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은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입지가 가장 애매해져 버린 선수가 한 명 생각이 나는데요. 바로 1차 지명 출신 포수 강태율 선수입니다. 강태율 선수는 2015년 1차 지명으로 당시 많은 기대를 받으며 강동관이라는 이름으로 롯데에 입단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1군에서 통산 52경기에만을 나섰고 그 성적마저 좋지 않았을 정도로 꽤 흔한 1군의 벽을 느꼈던 선수인데요. 중간에 강태율로 개명도 시도하면서 1군 콜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을 것이지만, 현실을 직시한다면 현재로서는 팀 내 포수들 중에서 유강남, 지시환 다음으로 나이도 많은 편에 속하고 그 나이에 비해 1군 성적도 애매한 선수로 내년마저 뭔가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상당히 위험해질 선수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강태율이 내년에 1군 콜업 되기엔 가능성이 더욱더 낮아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올해가 어떻게 본다면 강태율에겐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시즌 초 주전 후보였던 안중열이 부상으로 제대로 된 스타트를 못했고, 시즌 중반에 지시환이 입스 이슈로 인해 삐걱거렸었는데요. 그렇기에 이런 타이밍에 강태율이 치고 나왔다면 올 시즌 1군에서 강태율의 얼굴을 더 많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강태율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선 타격에서는 타격 때문에 욕먹는 정보근보다도 더 처참한 기록들을 보여줬고, 수비에서 도루 저지율은 57.1%로 높긴 하나 7번 중 4번이라는 스몰 표본일 뿐이고 0.6이 넘어가는 패스 슬래시 9을 기록하면서 수비에서마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정보근이 가장 많은 경기에 나서면서 알다시피 롯데는 유강남을 무조건 샀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강태율은 정말 좋은 기회를 이미 놓쳐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냉철히 말해서 지시환, 안중열 저럴 때 정보근조차 못 이기는 상황이었는데, 올해는 확실한 주전인 유강남이 있고 백업 한 자리를 두고 경쟁을 해야 하는 더 척박한 상황에 놓이게 됐는데, 과연 강태율이 이런 상황 속에서 1군의 벽을 뚫어낼 수 있을까요? 또한 강태율의 상황이 더 척박하다 생각한 건 손성빈이라는 또 다른 1차 지명 포수가 6월쯤에 합류를 하기 때문입니다. 두 선수 모두 올 시즌 2군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던 선수이니 2군 기록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무려 6년 차이가 나는 두 선수임에도 손성빈이 홈런만 없을 뿐이지 순 장타율도 높으면서 출루율까지 높아 OPS가 거의 0.1 정도 차이 나면서 도루 저지율까지 앞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똑같은 1차 지명에 똑같은 군필인데 6살 어린 선수가 2군 성적이 더 좋았다면 당연히 1군 컬업 우선순위는 손성빈에게 가 있겠죠. 그렇게 강태율이 올겨울에 반등해서 1군 백업 경쟁을 노리려 한다 해도 그 여유는 손성빈이 돌아오기 전인 시즌 시작 후 3개월이 채 되지 않는 시점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미 우선순위가 밀려있는 강태율로서는 이 모든 걸 뒤집으려면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 시간마저 길지 않다는 뜻이죠. 과연 강태율은 이런 시련을 이겨내고 뭔가를 보여주고 치고 나갈 수 있을까요? 강태율이 1군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강태율의 수비 자체는 유강남을 제외한 1군 포수들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라 생각합니다. 지시환은 도루저지가 약하고 정보근은 포일이 많다는 걸 생각하면 통산 패스 슬래시 9이나 도루저지율을 봤을 때 강태율의 두 수비 지표의 밸런스가 오히려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에 강태율이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선 결국 타격을 잘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강태율이 주목받기 시작했던 건 2020년 후반 14경기에서 1.6이 넘어가는 OPS를 기록했던 때였는데요. 상당히 짧았던 기간이었지만 그 기간 동안 큰 임팩트를 보여줘 앞으로의 선수 생활을 기대하게 했었죠. 하지만 이후 1군에서 기회를 받았지만 정보근보다도 타격이 약해버리니 당연히 더 많은 기회를 받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년에 강태율이 1군에 오려면 수비도 지금처럼 한다는 가정하에 타격을 다시 2020년급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계산이 서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개인적으로 강태율의 타격을 보면 임팩트가 정말 좋은 선수라 생각해 정확히 맞출 수 있는 능력만 된다면 충분히 타석에서 좋은 타구들을 생산할 수 있는 타자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 또한 앞서 살펴본 선수들처럼
박흥식 코치와의 훈련을 통해서 타격 쪽을 연마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 올해도 타격이 1군에서 통하지 않는 수준이라는 게 입증되면 이 타격으로 다른 포지션을 갈 수도 없기에 다른 몇몇 선수들처럼 투수 전향을 하거나 방출될 위험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강태열이 굳은 마음으로 내년 시즌 준비를 잘 해내면서 멋진 반등을 해냈으면 좋겠네요. 이제 1차 지명 포수라는 타이틀은 지워진 지 오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른 선수들과 차이 없는 똑같은 한 팀의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하면서 이제는 팀의 승리에 한몫해주는 그런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태열 선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머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롯데 승리의 롯데 화이팅!